네, 노화로 인해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처럼 큰 관절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관절이 있는 어느 부위에든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늘고 있는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정형외과 전문의 곽상호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곽상호입니다. 네, 사실 요즘 더 스마트폰 때문에 더 손가락이 바빠져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살면서 손가락 관절을 최소 3천만 번 이상 쓴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물론 스마트폰이나 키보드, 마우스 같은 것만을 사용하는 가벼운 행위도 이제 물론 문제지만 이제 주로 가사 활동이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손을 많이 쓰는 활동들을 할 때 통계적으로 1시간에 약 500에서 600번 정도 손을 힘을 주어서 쥐고 펴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8시간 정도 30년 정도 일하게 되면은 방금 전 말씀하셨던 3천만 번이 오롯이 손을 많이 쓰는 일만 하면서 생기게 되고 그 외에 이제 뭐 살면서 뭐 밥도 먹고 그다음에 가벼운 다른 활동들을 하면서 보다 많이 쓰게 돼서 3천만 번은 일만 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아, 생길 수 있는 손을 쥐고 펴는 횟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안 써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써도 좀 문제가 되겠죠? 네. 네. 어, 자, 그렇다면 손가락 통증의 주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손에 이제 통증이 있다 그러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데 손 전체가 아픈 단순히 저리고 그런 증상과 그다음에 아니면 지금 말씀해 드릴 주제처럼 손가락 마디에 이런 식으로 관절 간격이 좁아지는 골경화 그다음에 관절 간격 감소 그다음에 골극까지 증거가 보이게 되는 퇴행성 관절염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한국인의 경우 이제 다른 민족과 다른 문화이기 때문에 연구된 바에 의하면은 40대 이후에서 엑스레이에서는 13.4%에서 이 진단이 되고 그중에 물론 일부에서만 관절염의 증상을 동반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빈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보다 불과 1% 정도밖에 빈도가 적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연령이 40대 이상이다. 그리고 손가락 마디가 통증이 있다라고 그러면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해봐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을 좀 앓고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이제 집에서 살림을 하시는 여성분들이 좀 제 주변에는 좀 많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여성 같은 경우는 50대에 월경 주기가 불규칙해지면서 이제 증상이 급격하게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에 가장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 세 가지입니다.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되는 분들, 그 네. 다음에 퇴행성 관절염 중에서도 손은 가장 높은 유전 경향을 지니고 있어서 다른 가족분들이 혹시 조기에 가지고 있었다면 나도 역시 가지게 될 가능성을 60%까지 우리가 관여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기계적 부하가 높은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퇴행성 관절염을 앓을 가능성이 크고 말씀하셨던 여성분들이 가사 활동을 꽤 오랫동안 몇십 년 이상 종사하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의 유병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네. 이처럼 손가락 마디마디에 통증이 있거나 또 방송 보시면서 군관절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하셔서 고민을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네, 앞서서 이제 유전적인 요인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손 모양 보면은 거의 진짜 유전인 것 같아요. 엄마 손하고 정말 똑같은데 그러면 거의 이제 관절염 또 걸릴 확률도 좀 높은 거죠? 네, 15개 정도의 유전자가 네. 관절의 이 모양과 그다음에 내구성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유전자적으로 자기의 그 형제 자매 그다음에 음. 어머님 아버님께서 좀 이른 시기에 일을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손가락 모양이 변형되고 통증을 느끼고 관절염으로 진단받아서 고생했던 병력이 있으면 나도 역시 조심해야 될 거라 그래서 기계적인 음. 부하를 줄여야 된다는 어떤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약간 욱신욱신거리는 그 통증이 좀 있나요?
사실은 매일 네. 맨 먼저 병원을 찾는 증상으로는 손가락이 잘 아침에 구부러지지 않아요. 그런데 아, 구부러지지가 네, 않아요? 뻣뻣한데 30분 안에 웬만하면 풀려요. 이 증상이 무엇일까요?라고 찾는 경우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이 증상이 조금 더 이제 심해지게 되면은 손가락 마디에 실제적으로 통증을 느끼거나 아니면 그 부분이 부어오르는, 그래서 손을 쓰기 굉장히 낮에도 불편해지는 증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음. 많이 진행되면 육안으로도 확연하게 손가락이 울퉁불퉁해진다든지 휘어진다든지, 아니면은 심한 경우 손가락 관절막에서 발생하는 점액낭중이 피부를 뚫고 나오거나 굉장히 커져서 손톱을 눌러서 손톱의 변형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오. 그렇군요. 그러니까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도 어떻습니까? 좀 서서히 진행되는 병인 거죠? 네. 일단 남성에게는 확실히 서서히 진행하고, 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 관절의 보호 역할을 해주는 여성 호르몬 레벨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서 50대 전후로 한번 폭발적으로 빈도가 증가한 이후에는 1년에 약 0.3에서 4.0%까지 비교적 낮은 빈도로 관절의 변형을 조금씩 유발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손가락 통증이나 좀 뻣뻣한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가면은 그 진단은 좀 어떻게 받게 되죠? 우리가 그냥 단순히 엑스레이만 보고 저는 손가락 관절염이 있나요, 없나요?라고 물어보는 거는 사실 방사선학적 진단 기준이고, 그다음에 우리는 특히 이제 증상과 임상 증상, 그렇게 임상적 진단, 그렇게 세 가지를 동시에 놓고 따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증상적으로는 일단 아침에 일어나는 강직, 그다음에 손가락에 기본적인 통증과 불편감이 있으면 요거는 일단 증상이 있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40대 이전에는 쉽게 겪지 않는 증상들입니다. 그다음에 임상 진단으로는 불규칙한 관절면, 그다음에 두꺼워지고 관절막이 위로 부풀어 올라가지고 딱딱해진 그런 손가락의 마디, 그리고 휘어져 버린 관절, 이것을 관찰하고, 그다음에 엑스레이를 찍어서 과연 저렇게 관절면이 좁아진다든지 아니면 관절이 옆으로 자라나게 되는 골극이 보이는지, 그렇게 관찰되게 되면 우리는 손가락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습니다라고 진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음. 계속해서 그럼 발생 부위를 한번 볼까요? 네, 손가락의 발생 부위는 모든 관절에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 호발하는 부위는 각 마디의 끝마디, 그 다음에 중간 마디까지는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엄지 손가락의 제일 중요한 관절인 엄지 손가락의 이 뿌리 마디, 이게 수근 중수 관절이라고 해서 손목과 그 다음에 중수골, 우리 손등뼈라고 하죠. 요 관절, 그 다음에 엄지 손가락의 이 끝마디, 이렇게 해서 요 마디들에는 주로 퇴행성 관절염이 호발하는 부위라고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 상에서 검지, 그 다음에 중지, 그 다음에 엄지의 요 그 끝마디, 그래서 검지, 중지의 끝마디와 그 다음에 근위지간 관절 이렇게 4개, 그 다음에 엄지의 이 수근 중수 관절 이렇게 5개를 양손을 합해서 총 10개 중에서 4개가 방사선학적으로 골극이나 관절면의 관절 간격의 유의한 감소가 보인다면 방사선학적으로도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손가락 가운데 마디가 아프거나 뭐 이렇게 좀 아프면 퇴행성 관절염입니까? 아닙니까? 가운데 마디를 좀 전에 네. 말씀드렸던 요 마디라고 한다 그러면 네. 아직까지도 퇴행성 관절염의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되고, 음. 끝마디라면은 거의 퇴행성 관절염에 의해서 침범받는 관절이라고 보시면 되지만, 아. 이 중수수지 관절, 그래서 주먹을 쥐었을 때 가장 이제 도드라지는 우리 너클이라고 하는 요 관절들에서 침범한다면, 이게 3개 이상 침범한다면 퇴행성 관절염보다는 아무래도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통풍 아. 같은 다른 염증성 관절염의 가능성을 보다 염두에 두고 감별 진단을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감별 진단이 필요할 텐데 한번 좀 정확하게 좀 네, 표를 보면서 좀 자세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동반된 증상들이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손가락 마디들을 이제 쥐고 펴고 하는데 강직, 뻣뻣함을 유발하는 그런 증상들만 유발하면서 다른 전신 질환을 가지고 있는 그 환자들의 경우 해당 퇴행성 관절염이 있든 없든 증상을 더 악화시키게 됩니다. 가장 특별한 이제 진단이 당뇨병, 그 다음에 음. 갑상선 기능 저하증, 그 다음에 그 해당 관절 주변으로 외상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동반돼 있다든지 통풍이 동반돼 있을 때 주로 이제 전신적인 질환을 감별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기계적 원인으로 손가락을 쥐고 펴고 하는데 연부 조직이 걸려가지고 문제가 되는 뭐 듀피트렌 구축이라든지 방아쇠 수지, 그다음에 역시 외상 이후에 이제 2차적으로 발생하는 강직 또는 뼈의 2차적인 변형 때문에 손가락이 못 움직여서 발생하는 강직은 구별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지 좀 치료가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좀 어떤 치료가 좀 이루어지게 되죠? 보통 손가락에 강직만 가지고 오신 경우는 강직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짧은 기간에 소염제, 경구 네. 소염제를 쓸 수도 있고, 일단 이것으로 강직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 그러면 이제 바르는 진통제 같은 것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손가락에 이제 불안정성이 발생을 했다든지 하면은 보조기를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합병증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다면은 합병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수술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치료 목적으로는 합병증은 확실히 줄여줘야 되고, 그다음에 통증과 강직을 줄여가지고 일상생활에 복귀를 시키고 직업 또는 취미 활동까지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추가 손상을 예방하도록, 이를테면은 손가락의 움직임을 막는 어떤 조직이 있어서 그 조직 때문에 손가락이 못 움직이게 된다면 해당 부위는 관절염이 빨리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조직을 뭐 떼어준다든지 아니면 적절하게 유리를 해서 손가락의 최대 관절 운동 범위를 유지하는 게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 비수술 치료가 총 4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하나하나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아, 비수술적 치료로는 먼저 손가락의 운동 범위가 최대로 늘어날 수 있도록 뭐 온열이든 아니면 다양한 스트레칭이든 그리고 전신 운동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체온을 높이는 운동들을 추천을 해서 손가락의 운동 범위가 나의 운동 범위에 태어났을 때부터의 최대 100%를 유지를 해야 관절이 더 이상 망가지질 않게 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엄지, 그리고 간헐적으로는 다른 손가락에도 발생할 수 있지만 손가락에 그 불안정성이 발생하거나 인대가 조금 손상돼서 손가락이 좀 과도하게 움직이는 경우는 해당 부분에 보조기를 착용해서 음. 관절면에 더 이상의 손상을 최대한 막게 되고, 네. 그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경구, 먹는 소염제나 진통제를 단기간 뭐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사용해서 증상을 어느 정도 억제한 다음에 그다음에는 바르는 약을 주로 쓰게 됩니다. 네. 관절면에 손상이 심하지 않은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단순히 통증과 아니면은 강직 같은 증상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관절 연골에 도움이 되는 우리 영양제를 좀 추천해 보기도 하지만, 관절면이 이미 심하게 망가진 분들은 해당 사항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수술 이전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단기간에 통증 완화만을 꾀할 때는 아주 제한적이지만 관절 내 주사도 시행하기도 합니다. 아,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건가요? 네, 스테로이드가 보통 포함되어 있는 주사를 놓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비수술적인 치료로 손가락 통증이 개선된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죠? 네, 특별한 다른 가족력과 그다음에 위험한 일에 종사하지 않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60대 남자분이셨고 강직만을 주소로 내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통증과 강직이 약간 있는 상태에서 엑스레이상의 큰 방사선학적 진단 기준은 크게 못 미쳐서 일주일 정도의 경구 소염제, 그다음에 이후에는 바르는 약으로 해당 증상을 조절하면서 일상생활을 하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네. 다음 사례는요. 여성분이신데 가정주부시네요. 네, 오랜 기간 가정일에 종사를 하셨는데 정확히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엄지에 중수 수지 관절에 이렇게 불안정성이 발생했고 인대가 이완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좌측과 비교해서도 축이 어긋나 있고 해당 관절은 과도하게 움직이면은 더 이상 관절 손상이 이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보조기로 어느 정도까지 관절 손상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관절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치료를 하였습니다. 네, 저희가 보여드릴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환자분의 나이나 평소 질환에 따라서 치료 경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손가락 통증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께서는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무료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제 손가락 통증의 종류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좀 감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어,
우리가 그냥 손이 저리다라고 표현하시면서 그냥 병원에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저리다라는 그 개념을 진짜로 손이 전기가 오르듯이 찌릿찌릿하게 저리는 그런 증상을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네. 관절이 저리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찬물에만 들어가면 손이 저리다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 손가락에 진짜로 전기가 오르는 듯한 증상이라든지 아니면 찬물에만 들어갔을 때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퇴행성 관절염과 약간 거리가 있고 제일 퇴행성 관절염에 합당한 증상은 손가락이 일단 구부러지고 펴지는 증상이 상당히 제한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 아침나절에 손이 뻣뻣해서 잘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30분 안에 풀립니다. 따뜻한 물에 들어가도 풀리고 가볍게 운동하거나 손가락만 움직여줘도 조금 이른 시간에 풀립니다라 그러면 이건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에 합당하구나. 그다음에 좀 진행했을 때는 마디 자체를 눌렀을 때 통증이 있거나 마디가 부어오르고 그다음에 마디가 구부리고 펼 때 심할 때는 낮에도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어느 순간에 덜컥거리거나 마디의 움직임이 완전히 제한된 게 빠른 시간에 나타난다면 이것은 좀 연부 조직에서 생기는 방아쇠 수지나 아니면은 듀피트렌 구축 또는 다른 건초염 그런 증상을 오히려 더 생각해야 되는 증상들입니다. 네. 초기에는 좀 어떤 증상들이 좀 있어요? 이 어, 주먹 쥐는 거 말고는? 네, 대개는 초기 증상들은 어떤 특정 자세에서 손가락이 흔들린다든지 아니면 가볍게 부어올라서 끝마디들이 아프다. 아, 그래서 끝마디가요? 네, 네. 손가락의 이 원위지간 관절들이 아프다라고 표현하시는 음. 경우들이 오히려 많은데 이제 중기가 넘어가면은 아침나절에 뻣뻣한 것들 조금 조조의 이제 아침나절에 뻣뻣한 것들이 크게 주 증상이라기보다는 이제 낮에도 아픈 것들이 주 증상이 어. 되고 일상생활을 할 때 해당 관절 때문에 연필 쥐지 못한다 아니면은 어떤 물건들을 쥐고 나를 때 통증이 심해가지고 이 관절이 아프다라고 정확하게 해당 관절들을 짚어내게 됩니다. 네.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떨 때 수술이 필요하죠? 네, 우리가 한 몇 개월 이상 치료를 했는데 네. 경구약을 정해진 기준 이상으로 많이 복용하게 된다든지 그래서 또는 밤에 잠을 잘 때도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심한 통증이 있을 때 수술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손톱의 변형, 이게 원위지관 관절에 많이 나타나는 점액낭종이 손톱을 눌러서 손톱이 눌리다가 두 갈래로 심할 때는 갈라지기도 하는데 이런 어. 변형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해당 관절에 인대가 손상돼서 인대가 이완되고 그다음에 관절의 과운동성을 가지게 된다든지 했을 때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심하게 됐을 때는 관절 연골이 거의 다 이제 소실되어서 뼈끼리 직접 닿아서 통증을 유발할 때는 관절 유합술이나 해당 관절을 다른 인공관절로 치환하는 관절 치환술, 그다음에 불가피하게 감염이나 다른 골수염 같은 좀 심한 합병증이 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수술적 치료를 들어가기도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 증상이 좀 완화된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가락이 약간 변형이 좀 보이네요. 네. 네. 그 손가락이 일단 마디가 두꺼워지고 그다음에 손가락 위쪽으로 원위지관 관절들을 보면 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것보다는 손가락 원위지관 관절에 피부가 자꾸 터지면서 맑은 젤리 같은 액체가 그쪽으로 흘러나온다. 이 증상을 몇 번 겪고 오신 분이고 손가락 원위지관 관절의 관절막에 점액낭종이 피부를 천공시킨 그런 사례로 판단했습니다. 그냥 놔두었을 때는 간헐적으로 역행성 관절염, 그다음에 감염, 골수염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점액낭종은 제거하고 피부가 저 부분은 덮기가 상당히 좀 피부 연부 조직이 적기 때문에 좀 넓게 광범위하게 조직을 들어서 피판술로 돌려서 다시 봉합하는 그런 치료로 수개월 후에는 거의 이제 잘 증상 없이 잘 피복된 피부로 이제 돌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마취는 어떻게 해요? 마취는 저 상태에서는 부분 아, 부분 마취를 하게 되고 마취로요? 약간의 수면으로 이제 네. 불편감을 좀 덜어드립니다. 네. 자, 다음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대 중반 여성분이신데요. 네, 이분은 좀 일을 심하게 하는 편이셨고 네. 여성분이고 그다음에 비교적 이른 나이에 여러 개의 관절, 원위지관 관절에 저런 식으로 흔들리면서 관절 연골이 전부 다 망가지고
관절 연골 하골의 경화, 그래서 해당 관절이 통증이 있어서 약으로 해결되지 않는 심한 통증으로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관절은 보통 관절 치환술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관절 유압술을 자주 시행을 하게 되고, 저렇게 해당 관절에 스크류, 나사못을 3개 또는 4개를 박으면서 관절 유압술로 통증을 어, 줄여드렸던 경우입니다. 네. 다음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위지간 관절이 아니고 네. 근위지간 관절, 그러니까 손가락의 가운데 마디 정도가 아픈 경우, 특히 이 부분에 퇴행성 관절염이 오게 되면은 원위지간 관절과는 달라서 불안정성을 심하게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압술을 시행하게 되면은 조금 전처럼 관절 나사못 2~3개로 박아가지고는 종종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서 음, 금속판,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나사못으로 튼튼하게 고정을 해서 역시 유압술로 치료를 했던 경우입니다. 네. 네, 지금 예후가 좋은 사례 소개드렸는데요. 환자마다 개인차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손가락 같은 경우는 좀 관절이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에 대한 좀 부담이 의외로 더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은 해당 관절을 어떻게든 해결을 하자, 유압술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제 본인도 생각해서 오는데, 단 하나 유압술을 하게 되면은 물을 못 묻히는 기간이 우리가 한 2주 정도쯤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유압이 다 진행될 때까지 6개월 동안 심한 일에 종사하는 거를 조금 줄이셔야 된다, 이 말씀 때문에 사실 수술을 좀 뒤로 미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통증들은 손가락의 원위지간 관절 같은 경우는 부분 마취로 당일 퇴원을 보통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천을 드리고, 근위지간 관절이나 손가락의 그 이하 관절 같은 경우는 하루나 이틀 정도의 어느 정도 통증이 회복됐을 때 퇴원을 권유드리게 되고, 대부분 집에서 경구 진통제 2주 안에 약을 끊을 수 있는 상태까지 우리가 통증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 때문에 수술을 미루시는 경우보다는 개인적인 직업이나 네. 아니면은 물을 못 묻히는 그런 어떤 수술 이후의 제한점 때문에 수술을 오히려 뒤로 좀 미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지금 많은 분들께서 상담 전화를 주고 계셔서 잠시 전화 주신 시청자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네. 연결됐습니다. 네, 어디가 네네. 어떻게 좀 불편하세요? 아, 아침에 일어나면, 네. 손가락이 좀 많이 뻣뻣하고, 음, 그리고 주먹을 폈다, 졌다, 이렇게 할 때, 네. 금방 이렇게 손가락에 통증을 느끼고, 네. 그리고 이제 따뜻한 물에 이제 욕실에 들어가서, 그걸 계속 손을 이렇게 따뜻하게 마사지 시켜주면서 손을 폈다, 졌다, 그렇게 하면 이제 조금 풀리거든요. 근데 네. 이제, 어, 초기에 지금 이렇게 된 지가 한 1년 거의 다 됐는데, 초기에는 조금 덜 했는데, 요즘에 이제, 병원에 가서 약도 먹어보고, 근데 이제 위가 좀 약하다 보니까 약을 계속 네. 먹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서, 요즘에 아침 일어나서 이제 손 운동을 좀 하고, 손도 털어주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산책할 때 계속 좀 손을 털어주면서, 나름 좀 이렇게 그 손가락 뻣뻣한 거를 줄여보려고 하는데, 네. 그래도 조금 몸이 피곤하거나 음, 이제 육체적인 그 노동을 하는 직업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게 손가락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뻣뻣했던 게 요즘에는 낮에도, 어, 처음에는 아침에만 그랬는데 요즘에는 낮에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막 쑤시고 아프고. 손가락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으로 좀 진단을 받으신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좀 겁이 나서 병원에 가서 류마티스 관절염일 것 같아서 좀 겁이 나서 네. 류마티스과에 가서 피 검사를 했더니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니고 음, 퇴행성 관절염일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아, 했거든요.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초기에서 이제 중기로 넘어가는 단계인가요? 네, 그 정도쯤으로 생각은 되고, 이게 네. 약을 안 드셨을 때 주무시고 그럴 때 통증이 심하지는 않은 편이실까요? 어, 잠이 들었을 때는 잘 모르죠. 네, 그렇다면 약을 꼭 계속적으로 드실 필요는 없을 거고, 아침나절에 통증이 심할 때 저희가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사이로 어느 정도 기간에
두고 한 1주에서 2주 정도 약을 쓰고 그다음에 나머지 기간에는 최대한 바르는 약, 그다음에 물리치료, 그다음에 가벼운 전신 운동 같은 걸로 체온을 아침에 높이는 그런 작업으로 아. 최대한 일상생활 속에서 손을 풀고 쓰는 거에 익숙해지도록 교육이라기보다는 오셨을 때 같이 상담을 같이 좀 드립니다. 그리고 뭐 말씀만으로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방사선학적으로 이미 좀 진행이 많이 안 되어 있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되고, 그다음에 진행이 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해당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감수하고 들어갈 기능 저하가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류마티스 관절이 아니라고 진단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네, 현재 상황에서는 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바르는 약 같은 경우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보통 네.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제일 먼저 1순위로 꼽아놓는 게 바르는 소염 진통제들을 많이 음.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먹는 소염 진통제는 간헐적으로만 쓰고 손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쓰게 되면 뭐 부작용, 그러니까 득과실을 따졌을 때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더 크다. 그래서 네. 어느 정도 통증이 호전되면 바르는 약으로 전환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네, 전화상으로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바르는 약도 한번 전문의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른 시청자 한 분 더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지금 손가락 마디가 네, 갑자기 이렇게 툭 붉어지면서 계속 아파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계속 붓고, 이 손이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뻣뻣해지면서 계속 저리듯 붓고 막 그러거든요. 음, 그러다가 이렇게 발목 같은 데가 이렇게 힘이 툭 빠지면서 계속 발목 같은 데가, 손목 같은 데가 좀 안 좋더라고요. 손목, 발목까지도 좀 안 좋다. 네. 네, 상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붓고 그다음에 아프고 그다음에 심지어 굵어지는 거를 잠깐 말씀하셨는데 육안상으로도 좀 외형상 네, 변화가 있으십니까? 약간씩 톡톡 붉어지면서 빨개지면서 거기가 아프더라고요. 내리듣게. 네, 그 그래서 말씀은 어쩌면 임상적으로 저희가 굵어진 관절, 그다음에 관절의 손등 쪽으로 이제 좀 딱딱해지는 관절막 또는 그 연부 조직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 이제 방사선학적으로 진단이 되기 이전에 연부 조직의 이제 경화, 그다음에 딱딱해짐 이런 증상들을 먼저 나타내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 조기에 어느 정도 약을 써서 요 부분을 최대한 좀 부드럽게 만들어서 관절의 움직임을 다 되는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가지고 계시는 직업과 그다음에 생활 습관 요런 거를 한번 좀 점검을 해봐서 그걸 어느 정도 우리가 먹는 약, 바르는 약, 그다음에 물리치료, 그리고 생활 습관과 취미생활, 직업을 밸런스를 잡을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아침에 일어나서 뻣뻣한 것 자체가 완전히 100% 좋아지는 것까지 약을 쓰면 너무 심하고 그 사이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찾는 정도에서 이제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관절 변화가 살짝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서 방사선학적 진단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가서 좀 엑스레이 같은 걸 좀 받으셔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진단 받고 그다음에 지금까지의 변화가 어느 정도고 가족분들 중에 다른 분들의 얘기도 좀 들어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상으로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잘 참고하셔서 치료를 시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제 손가락 치료 후에 손을 쓰면 좀 재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데 어떻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던 보존적 치료는 사실 언제고 치료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이유는 한 해에 약 0.3에서 4.0%까지 관절의 변화는 조금씩 지속적으로 이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적 치료 같은 것을 했을 때 관절이 유압이 돼가지고 해당 관절은 더 이상 치료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통증이 호전되었을 때 다른 관절들은 조심하셔라 라고 얘기 드리는 게, 이미 그 정도의 일에 노출이 되어 왔고 해당 관절 이외의 다른 관절들도 상당히
관절염이 진행을 했을 거라고 우리가 가정했기 때문에 손은 좀 예방적으로 잘 쓰시는 게 좋고, 인대 재건술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정도에 한 9%에서 11% 정도까지 조금씩 결과가 나빠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증상이 그렇게 크게 나빠지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오히려 예방적으로 손을 활동을 좀 줄이시고 어느 정도 예전만큼 심한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관절이 나빠지는 것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치료 시 어떠한 것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어, 우리가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을 한 번에 어떤 약으로 100% 낫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치료 과정에서 서로 간에 이제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빨리 통증이 없어지는 것만을 목적으로 주사를 계속 맞게 된다면 해당 관절에 역행성으로 관절의 감염, 그다음에 이것은 골수염까지 진행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연골과 뼈의 일부를 전부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까지 낳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전하게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분은요, 곽상호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손가락 관절을 구부리고 또 비트는 동작은요, 무엇보다도 피하는 것이 퇴행성 관절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 점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닥터큐 내용을 하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더욱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